최근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정말 마음이 상하고 화가 많이들 나실 거예요.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배신자가 나타나고 또 배신자가 나타나고 지금 이런 형국인데 저는 아이고 막 차라리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대놓고 배신을 때리지 않으면 그러면 생각이 바뀌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표시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만 갖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는 거가 더 무섭잖아요. 한 번 배신한 자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 배신하고 세 번 배신하고 완전히 그게 습관이 되죠. 뭐 주호영이도 비슷합니다. 이 자는 박근혜 대통령 덕에 국회의원 손쉽게 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저 김무성이 유승민이처럼 대놓고 설치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요. 바른정당 쪽에 가서. 그리고 아닌 척 시침 뚝 대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덕담만 해요. 덕담만. 그래서 제가 이 주호영의 발언을 보고 지금까지 알던 그야말로 살살거리던 주호영이하고 이게 다른 사람인가 할 정도로 제가 좀 황당했습니다. 주호영이는 대구 경북 언론인 모임 초청 토론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상계엄은 명백히 잘못됐다. 그러면서 같이 일했던 대통령에 대해 폭정이라는 말을 쓰는 게 무겁지만 계엄, 야당 대표 비대면, 의대정원 추진 방식 등은 잘못이었다. 이게 폭정이었다 이 말이죠. 우선 정말 이자가 건방 떤다 싶은 대목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지가 같이 일했대. 대통령이랑. 뭐 친구야? 어이 주호영 너 윤석열 대통령이랑 친구야? 여당 의원이면 대통령을 모시고 일했다고 해야지. 제가 모시고 일했던 대통령에 대해서 폭정이라는 말을 쓰는 게 무겁지만 최소한 이 정도의 예의는 갖춰야지. 뭘 같이 일해 네가. 작년에 그 한동훈이의 총선 말아먹기로 108석밖에 못한 처참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국회 부의장 한 자리 그리고 상임위원장 6, 7개예요. 이 국회 부의장을 했잖아요. 국회의원으로서는 가장 큰 특혜를 받은 자예요. 그런 자가 이제 와서 같이 일했던 대통령에게 폭정이라는 말을 쓰는 게 무겁지만 하면서 폭정이라고 떠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당 대표 비대면이 폭정이래. 어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호영 너도 판사 출신 아니야. 법을 좀 알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안 만난 이유가 뭔지 아직도 몰라? 그게 재판받고 있는 범죄자, 범죄 혐의자니까 안 만난 거야.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범죄 혐의자를 만나냐고. 그래서 처음에 안 만났던 거야. 그러다가 니거들이 완전히 총선 죽서 놓는 바람에 대참패를 하고 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정치 현실을 인정해서 만났던 것 아니냐. 그런데 범죄 혐의자 재판받고 있는 자를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만나냐고 해서 안 만난 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폭정이라고 네가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야. 의대 정원 추진 방식? 이게 폭정이라고? 그러면서 결국 이자가 노리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예요. 이자가 지금처럼 윤어게인 냄새가 나는 방향으로 당이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랬어요. 결국은 장동혁 대표 길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주호영은 그렇다 치고 윤한홍이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장동혁 대표를 막 싸잡아서 비난했는데 이자가 계속해서 떠들고 다닙니다. 이거 뭐 족보 언론은 물 만났지 지금. 저것들이 없어도 윤한홍이 같은
주장을 만들어서 신문을 제작해야 될 판에 윤한홍이가 나타났으니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지. 막 여기저기서 불러 쌀 거예요. 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농단보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농단이 더욱 큰 죄다.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뭐 제가 정말 제가 논평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주 가관이에요. 자꾸 스마트폰에 지한테 온 문자를 자꾸 보여주는 거야. 기자들한테. 봐라, 나 이렇게 응원 메시지 받고 있다. 국민의힘에 희망이 보인다는 메시지가 많았다. 합리적 보수가 우리 당에 많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자꾸 스마트폰 메시지를 보여줘. 그러면서 이자가 설명하기를 문자가 한 300개 정도 왔대요. 지금 우리 고성호 TV의 댓글창에 지금 제가 1시간이 아직 채 안 됐지만 댓글창에 올린 문자가 몇 개 정도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대략. 이게 무슨 300개 문자를 생전 처음 받으니까 정신이 나갔나 봐. 자, 그런데 좋아요. 뭐 저랑 비교할 일도 아니지. 여러분, 국회의원 만나면은 국회의원이 명함 주죠. 습관적으로 명함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명함을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텐데 거기 그 국회의원의 휴대전화 번호가 써 있는 명함을 받으신 적 있나요, 혹시? 만약에 국회의원이 명함을 줬는데 그 명함에 국회의원이 직접 갖고 다니는 휴대폰 전화번호가 찍혀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특별 대우를 받으신 겁니다. 국회의원들은요, 명함에 자기 휴대폰 전화번호를 안 써요. 누군지는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휴대폰 전화번호가 알려지면 사실은 업무할 때 시도 때도 없이 막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뭐 할 때도 전화가 벨이 울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써요. 어떤 국회의원은 명함을 그래서 2개를 만들어 갖고 다니기도 해요. 하나는 자기 휴대전화 번호가 없는 명함, 누구한테나 줄 수 있는 명함. 또 하나는 자기 휴대전화 번호가 있는 명함, 정말 특별한 사람한테만 주는 명함이 있어요. 또 어떤 국회의원은 이거 2개 만들어서 또 헷갈렸나 봐. 그래서 자기 휴대전화 번호 없는 명함만 만들어. 대신에 이거 내가 내 휴대전화 번호를 가르쳐 드려야 될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그 명함에다가 지 휴대전화 번호를 써서 줘요. 받은 사람 기분 좋죠, 뭐. 예. 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 자기 휴대전화가 없는 명함에 전화번호는 써 있어요. 그거는 국회의원 회관실 전화예요. 그러니까 비서들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윤한홍이가 자기 스마트폰을 딱 보여줬다는 거예요. 지가 갖고 다니는 전화기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한홍이 지가 갖고 다니는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일반 국민이겠어요? 일반 지역 유권자겠어요? 윤한홍이야 정말 깊은 유착관계가 있는 윤한홍 똘마니들이나 그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에다가 문자 보내는 게 좌파들이거나 아니면 뭐 좌파들이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치면 윤한홍이 핵심 지지자들만 그 번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윤한홍이랑 아주 깊은 지인들만, 관계가 깊은 지인들만 그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는 거야. 그걸 갖고 이자가 지금 막 들고 다니면서 난리도 아니야. 이렇게 응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봤자 고작 300개야. 고작 300개. 좌파 것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번호를 어떻게든 알아내가지고 좌표를 띄워버리잖아요. 윤한홍이 핸드폰 번호가 몇 번이다. 여러분 공격 개시. 이러면 막 문자 폭탄이 막 수천 개씩 날라오잖아요. 이게 고작 300개 받고서 문자 폭탄 받았을까 봐 겁이 났는데 보니까 응원 메시지들이 많더라. 이러고 지금 떠벌리고 다니는데 우리 자유파는 좌파 것들 같은 그런 치졸한 짓 안 합니다. 제가 윤한홍이 전화번호를 왜 모르겠어요. 알고자 마음 먹으면 바로 알 수 있죠. 제 전화번호에는 윤한홍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자하고는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어서. 그러나 아니 그래도 고성국 TV가 윤한홍이 전화번호 알려면 그게 무슨 일이겠어요. 바로 알 수 있지.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좌파 짓들을 안 한다고요. 그런데 이자가 스마트폰에 응원 메시지 왔다고 이러고 들고 다니니까 성질 같아서는 확 좀 공개를 해버릴까. 그리고 진짜 문자의 맛이 어떤지를 한번 보게 해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잠깐이지만 제가 그러나 이거는 좌파 것들이나 하는 짓이지. 그래서 제가 공개 안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호영이, 윤한홍이, 권영진이 이런 것들 좌표 찍기도 아까워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이재명 종북 주사파 정권과 싸우느라고 얼마나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너절한 쓰레기 같은 것들한테까지 뭐 문자 보내주세요 하고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힘도 없어요. 그리고 이자가 이게 중앙일보 인터뷰죠. 이런 소리도 했어요. 건진법사 청탁, 공천 청탁 연루 의혹이 불거졌던 적이 있는데 윤한홍이가 건진법사 공천 청탁 연루 의혹이 불거졌었다라고 이제 기자가 물으니까 윤한홍이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특검이 나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내가 뭐 금품을 수수했거나 비리에 개입됐다는 근거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지는 무사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진법사란 사람이 내 이름을 팔아서 금품 거래를 했다는 걸 미처 몰랐던 게 불찰이라면 불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좋아요. 그러니까 팩트는 잘 모르겠고 관심도 없어요. 다만 윤한홍의 말이 사실이라면 건진법사라고 하는 사람도 뭐 이렇게 간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알려진 걸로 보면. 그런데 이 건진법사가 건진법사입니다 하고 다녀도 충분히 뭐 이권을 청탁하거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었을 텐데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윤한홍의 이름을 팔아서 금품 거래를 했다는 건 뭐냐면 이게 윤한홍이가 지가 설명한 거니까 그럼 건진법사가 자기보다 윤한홍이가 더 세다고 생각했다는 뜻 아니에요. 아무러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 이름을 팔겠어요? 그럼 건진법사가 자기보다 훨씬 세다고 인정한 게 윤한홍이라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제가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온갖 단물 다 빨아먹은 자가 이렇게 지금 인간적인 배신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가 스스로 내가 진짜 윤석열 정부의 온갖 단물 다 빨아먹은 실세다라고 하는 걸 자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자가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만 해도 우리 당이 살려고 온갖 몸부림을 쳤다. 탈당도 하고 분당도 하고. 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김무성이 유승민이가 지그들 살려고 탈당하고 분당해서 바른미래당 세우고 그랬지 자유한국당 살리려고 분당하고 탈당을 해요? 지금 이 윤한홍 이자가 윤석열 대통령 절연해야 된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이게 자유우파와 국민의힘 살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 살려고 하는 겁니까? 배신, 모든 배신의 동기는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그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포장을 하든 그 배신의 동기는 자기 욕심이에요. 어딜 그걸 당이 살려고 몸부림쳤다고 떠들어. 자, 어제 신동욱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태풍에 흔들리는 큰 배다. 이 배에 선원들이 있는데 그중에는 배가 흔들리니까 구명보트부터 찾는 사람도 있고 주호영이, 윤한홍이, 권영진이 이런 것들이네. 그래도 구명보트 찾는 사람이라고 점잖게 표현했어. 보통 이 난파선에는 쥐새끼로 비유를 하죠.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게 쥐새끼들이다. 또 흔들리니까 어디 배에 새는 데는 없나 하고 그거 찾아다니면서 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당이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다. 혹시 어디서 비가 새나 물이 새는 건 아닌가 하고 찾아다니면서 메꾸려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당이 아직 버티고 있다. 별것도 아니지만
이 뭐 윤한홍이다, 뭐 권영진이다, 무슨 주호영이다, 뭐 여기에다가 무슨 저 사과 요구하는 뭐 허접한 것들, 한동훈 똘마니들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떠들어대고 족벌론들이 이것들을 계속해서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반 이재명 전선 구축이라고 하는 투쟁 노선을 분명히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 좋다. 내가 너네들 만나줄게. 내가 너네들 만나줄게. 무슨 말이든지 한번 해봐라 하고 이 소통 행보를 대외적으로 알리면서 시작했어요. 어제는 초선 의원 2명, 중진 의원 3명, 5명을 각각 1대1로 만났어요. 1대1로 만나야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박성훈은 장동혁 대표가 지역, 선수 구분 없이 현 지도부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을 중점적으로 만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쭉 만나주는 거죠. 이것들 딴소리 못하게, 딴짓 못하게. 흔히 당근과 채찍이라고 표현하는데 둘 다 써야 효과가 있는 거 아시죠? 장동혁 대표가 저런 것들을 만난다고 해서 또 괜히 여러분들 걱정하실 거 없어요.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믿고 갑시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